안녕하세요. 저는 마케터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마케터 은진입니다. 네, 은지님이, 여러분들, 은지님이 이제 지금 부산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오늘은 이게 구글 미트로 촬영을 진행하는 점은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뭐 셀프 브랜딩?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 운영 관련해서 조금 모시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일단 먼저 은지님이 운영하시는 어떤 그런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가볍게 어떤 주제로 하고 있고 현재 뭐 팔로워가 몇 명 이런 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마케터와 일잘러를 위한 문장을 수집을 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마케터로서 제가 하면서 느꼈던 그런 경험이나 생각들을 마케터 주간 업무 일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게을러진 감이 있기는 해서 아무튼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. 지금 팔로우가 한 몇 명 정도 되시죠, 은지님? 현재 32,000명 정도 됩니다. 와, 3만이면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큰 거고, 제 유튜브가 이제야 1.5만 막 넘어가는 수준에서 인스타그램 어, 3만은 진짜 많이 크다고, 특히나 이 마케팅 씬에서는 저는 되게 큰 수치가 아닐까 생각은 드는, 저는 이제 운영하는 채널 운영자로서 너무 대단해 보이시는데요. 어느 정도 운영하셨어요? 운영 기간은? 이 컨셉, 지금 마케터 은진 컨셉으로 시작한 거는 아마 1년,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와, 2년 정도 됐고, 좀 어떤 점이 좋아요? 이게 약간 동기부여를 위해서 이 채널을 보시는 동안 뭐 이런 게 좋다. 뭐 광고도 들어온다. 어떤 식으로 들어온다. 음. 이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이렇게 테드님과 인터뷰를 하게 된 게 아, 좋은 점이고, 근데 이거 진짜 좋은 점 맞아요. 약간 맞아, 맞아, 진짜. 좀 부산은 그렇게 마케터들끼리 막 연락을 하고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아니고 조금 보수적인 문화가 좀 있다 보니까 서로 만나도 막 그렇게 일 얘기를 막 하는 분위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들이 많았는데 인스타그램 통해서 좀 다른 멋진 마케터 분들도 많이 알게 맞아, 되고 인맥이 좀 넓어진 것도 사실 좋은 점이고요. 맞아, 기회도 확실히 진짜 많아지긴 했어요. 저는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마케터로서 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좀 마케터로서 퍼스널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마케팅 대행이나 뭐 컨설팅 같은 문의가 들어오고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것도 하게 됐고 최근에는 그 VOD 강의도 찍게 됐고요. 책 출간 제의도 좀 받아가지고 글도 쓰고 광고도 당연히 제안을 받아가지고 광고 콘텐츠도 올리고 있습니다. 좋은 와, 점이 많았어요, 저한테는. 어. 근데 저도 그게 좀 인상 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좋은 점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어찌 보면 연결되는 거. 새로 맞아, 맞아, 맞아.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거에 되게 공감 많이 하거든요. 채널을 음,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장점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은 진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보다 팔로워가 더 많으시니까 그런 게 좀 더 많으실 것 같고 그러면 좀 약간 본격적으로 약간 어떤 식으로 좀 운영을 했더니 팔로워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단계로 나눴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컨셉을 기획하는 거. 일단 음, 내가 뭘 올릴 건지 누구가 어떤 사람이 내 콘텐츠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내 걸 왜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이 2단계는 벤치마킹 계정 찾기입니다. 벤치마킹 계정이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잘 된다면 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는 계정이면 될 것 같아요. 한 두세 곳 정도 찾고요. 3단계는 해시태그 공략하기입니다. 음, 사실 저는 계정을 처음 운영하면은 어디에도 노출이 될 수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주의예요.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, 맞아. 왜냐하면 나보다 이미 잘하고 있는 계정들이 너무 많으니까. 그래서 최대한 내가 노출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, 그게 일단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해시태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나의 컨셉에 맞는 해시태그들을 짜르륵 리스트업을 해두고, 그 옆에 그 해시태그별로 그 해시태그에 쓰여진 게시물 수를 저는 다 적어서 초반에는 게시물 수가 좀 적은 해시태그 위주로 글을 써서 올렸고요. 마지막
4단계는 좋아요 뿌리기인데 앞에서 해시태그를 분석을 해서 쓴 글들이 한 9개 정도 이상이 네. 됐으면은 앞에 2단계에서 말했던 벤치마킹 계정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팔로워들의 계정에 또 하나씩 들어가요. 들어가서 그 사람 글을 읽어보고 뭐 좋아요를 4-5개씩 뿌리고 나온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는 초반에 썼었거든요. 왜냐면은 나라면은 누가 내 게시글 4-5개의 좋아요를 누르면은 이 사람 계정에 들어가 볼 것 같고 음. 이 사람은 이미 내 벤치마킹 계정을 팔로우하고 있는 계정이니까 내가 처음 생각했을 때 나의 잠재 고객과 일치한 사람일 거란 말이죠. 그러니 내 걸 봤을 때 쪼끔이라도 공감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운영을 했습니다. 일단은 콘텐츠를 기획한다고 하면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저랑 은지님처럼 마케팅에 대한 주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뭐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영역의 도메인의 주제일 수도 있는데 뭐 기획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좀 기획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새로운 계정 운영을 하고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초반에는 '뭘 올려야지, 뭘 올려야지, 뭘 올려야지.' 이런 아이디어들이 항상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이게 계정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좀 꾸준히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처음 소스가 바닥이 나면 그때부터 이제 '아 나 올릴 거 없는데.' 하고 좀 미루게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'시리즈를 만드는 게 좀 방법이지 않을까.'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음. 꼭 정보성 계정이 아니더라도 저는 시리즈를 기획을 해서 뭔가를 올려보면은 연재하는 느낌을 올려보면은 다음 소스가 좀 떨어질 일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내 계정을 팔로우를 하게 만드는 그 이유라고 해야 되나?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 사람의 다음 콘텐츠가 기대가 될 때 팔로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오, 근데 맞다. 약간 시리즈가 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다음에 뭘 올리겠다가 바로 연상이 되니까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기대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팔로워로도 좀 더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정보성 계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는 사람들이 솔직한 이야기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그 솔직한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져지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"내가 카페 운영한다." 하면은 내가 왜 이 카페를 오픈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시리즈로 한번 써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주간 업무일지라는 시리즈 이름을 붙여서 올린다고 했는데 요게 제가 마케터로 일하면서 느꼈던 생각들을 쓰는 그런 콘텐츠거든요. 근데 올리면은 늘 이 콘텐츠는 반응이 좋아요. 그리고 공감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콘텐츠는 다른 콘텐츠들에 비해서 뭐 좋아요, 댓글 뭐 공유 이런 반응도 높긴 하지만 팔로우가 진짜 많이 되는 콘텐츠거든요. 그래서 팔로워 수가 좋아요보다 훨씬 많은 콘텐츠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랑 그리고 좀 시리즈로 기획을 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어,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저는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고, 이게 그냥 제가 그냥 뭐, 민지님이 얘기를 해주셔서가 아니라, 저는 그 본질을, 이제 깨달았던 것 같은데, 저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, 그러니까, 팔로우를 사람들이 언제 할까라고 했을 때, 아 그 얘기를 해주신 게 좀 되게 인상 깊었어요. 내가 생각하지 못, 왜냐면, 저도 누군가를 팔로우를 하고, 뭐 이제 뭐 언팔을 하고,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,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콘텐츠가 궁금해서. 그러면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그 다음 콘텐츠가 궁금하게 하면 된다. 전 이 포인트가 되게 저는 너무너무 인상 깊었고, 그리고 어찌 보면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뭔가 하나의 콘텐츠만 쭉 끌고 가기에는 사실은 너무 쉽지 않으니까, 뭐 코너 속의 코너 느낌으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구성해라 이런 것도 되게 재미있는 전략 같아요. 근데 그런 콘텐츠를 구성할 때 솔직하게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너무 꿀팁인데요. 그리고 초반에 막 먼저 막 팔로우 먼저 이제 좋아요도 많이 뿌리고 이러신다고 했는데, 네. 이게 사실은 반사라고 해야 되나? 오지 않으면 서운하잖아요. 근데 맞아요. 그거를 뿌리는 것도 진짜 도움이 되나요? 그리고 막 먼저 팔로우를 걸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이기도 해요. 그러니까 반사가 오지 않을 때 저는 되게 좀 되게 뭐 한편으로 짜증나기도 하고, 아씨 내가 아. 이거 해야 돼?
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. 어떠세요? 저는 사실 그게 당연하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할 일로 그냥 책정을 해 뒀던 것 같아요. '나 노출이 안 되니까 그냥 오늘 몇 명에게 좋아요를 뿌리겠다.' 그러니까. 근데 만약에 반사가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정이 또 없진 않아서 맞아. 모두에게 오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돌아온단 말이죠. 저는 그 좋아요가 원래는 없을 건데 생겼다고 생각을 아, 하기도 하고 너무 너무 멋있다. 너무 아니에요. 그리고 좀 맞아, 맞아. 반응이 많이 안 돌아온다고 하면은 내 콘텐츠를 좀 다시 생각을 해 보고 아니면 내가 벤치마킹 계정으로 생각했던 계정이 내가 잠재 고객 벤치마킹 계정의 팔로워가 내 잠재 고객이라 생각을 했는데 '그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?' 약간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. 아,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네요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장난이고 저도 장난이고 어쨌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. 그러니까 아까 또 이제 은진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얻지 못할 좋아요들인 게 맞긴 하니까 뭐 이게 뭐 100을 뿌리면 당연히 100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 되게 중요하겠네요. 그중에서도 이제 뭐 되게 뭐 처음에는 낮은 전환율이겠지만 팔로우로 전환되는 유저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. 제가 그 이제 당연히 이 채널 내나 뭐 더보기란 이런 거는 당연히 은진님의 인스타그램 링크를 넣을 건데 혹시나 아직 이제 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같이 이렇게 팔로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또 은지님이 뭔가 저한테 필요한 거나 있다면 저도 언제든지 두 팔 벌려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은지님 감사합니다. 서울 놀러 오시면 한번 또 어 연락 주시고요. 네,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, 은지님. 네 감사합니다.